이곳의 현재 입지는 한 4.8. 얘는 교통요건은 일단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5점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물리적 요인 말씀드려야죠. 지금 상태로서는 3.5 드립니다. 자, 미래가치 말씀드려야죠. 5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티비브라더 앤디입니다. 오늘의 이슈 단지는요, 서초구랑 굉장히 인접해 있죠. 닉네임이 서안포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준강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동입니다. 흑석동에 흑석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흑석동의 땅값이 수직 상승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슈도 많았습니다. 7구역의 아크로 리버하임은요, 지금 몸값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뜨고요. 조금 됐죠. 6개월 전인가? 아무튼 모 정치인분 한 분이 이쪽에 상가주택을 갖고 계셨어요. 뭐 투기냐 아니냐 정당한 거다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흑석 뉴타운에서 2구역은요, 최근에 공공재개발 1호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약 60%에 해당하는 동의율을 얻고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흑석 뉴타운에 대해서 이 앤디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이 흑석 뉴타운은요, 9호선 흑석역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나 강남 등지로 이동이 굉장히 편하죠. 도로는 현충로를 끼고 있어요. 현충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거나 강남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뉴타운 중심부엔 종합병원인 중앙대학병원이 있죠. 그래서 응급 환자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고요. 주변에 이런 큰 중앙대 병원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내과 등 다양한 병원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흑석 뉴타운 최고 장점은요, 누가 뭐래도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서 산책하기 좋고 쾌적하다는 점이에요. 흑석 3구역 뒤쪽으로는 서달산, 달마공원이 있고요. 국립현충원도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뉴타운이지만 흑석 뉴타운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면 그다지 대형 큰 쇼핑센터가 없습니다. 이 내부에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중앙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젊은 상권들은 있어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뭐 분식점, 그 다음에 뭐 맛집, 그리고 뭐 스터디룸, PC방 이런 것들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쇼핑할 때 또 큰 물건을 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가의 물건을. 그런 쇼핑센터는 없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보통 다른 동네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바암포 쪽에, 그리고 용산 쪽에 간다고 해요. 대형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만큼 주거지역으로서의 어떤 고요함이라고 그럴까? 조용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는 초중학교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딱 좀 단절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 중대부고가 도곡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흑석동에는 좀 고등학교가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이제 주변으로 좀 통하기 불편하더라도 좀 멀리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흑석동의 상황이거든요. 다행인 점은 바로 흑석 9구역 내에 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는데 2023년도에 고등학교가 개교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뉴타운 개발로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주에 오고 계시죠, 지금. 그렇다면은 이곳에 고등학교가 개교가 되면은 반드시 제 생각이지만 이곳은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신 분들이 입주의 대세장을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구역과 3구역 주변으로는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은로초하고 중대, 사대, 부중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가 형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제 흑석 뉴타운에서 전반적인 스케치를 그려드렸죠. 그러면 그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구역별의 진행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를 좀 보면은 흑석 뉴타운은요,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총 90만 제곱미터 11개 구역에서 출발을 했고요. 2025년까지 약 10년 정도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가구 수는요, 1만 2천 가구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시작을 11개 구역에 했는데 중간에 하나가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10개가 남죠. 10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은 이미 입주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구역이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7구역의 아크로 리버하임이 굉장히 성공한 아파트 단지죠. 제가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지금 20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이 34평형이 25억의 실거래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업이 진행 중인 5개 구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의 경우에는요, 최고 30층, 4개 동으로 이루어진 494가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일반 분양이 이 중 225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지는 최고죠. 최고인데 지금 사업은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층은 다 상가예요. 상가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상가 소유자분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이 더딘 게 보편적 상황이에요.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개발 지연의 한 요인으로 꼽혔던 빗물 펌프장이 이제 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부지 이쪽이 구역에서 제외가 되면서 사업 추진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현재 1구역은요,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소유자분들이 매물을 거두고 있는 분위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매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가끔 매물이 나온다면 좀 고가가 나와요. 대지 지분이 크고 그런 상가 주택이 가끔 매물로 나오거든요. 호가는 20억 원대, 20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호가가 크고 매매가가 비싼 것들은요, 장점도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감정 평가액이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실도 있거든요. 자, 그럼 2구역을 보겠습니다. 1구역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구역도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구역보다 조금 뒤편에 있지만 사실상 같은 역세권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 1월 25일까지는 사실상 거래가 금지됐다고 보십시오. 그냥 마음 편하게. 자, 그리고 흑석 2구역은요, 추진위원회가 2008년도에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를 못해요. 못해서 사업이 계속 부진해 온 거죠. 그러다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추진위원회가 한 59.2%, 한 59% 조금 넘는 동의율을 확보하고 동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면 분양가가 낮아가지고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공공재개발 시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용적률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SH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진 거예요. 그 설명회에서 평당 3.3제곱미터당 추정 분양가를 제시를 했는데 그 금액이 4,224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4,224만 원이 얼마만큼 좋은 가격인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3구역에 있는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분양가가 평당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후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분양가가 얼마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4억 원대, 14억 한 3천, 2천 이 정도 됩니다. 자, 만약에 주민들과의 화합이 잘 돼서 진행이 된다면 공공자가 들어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사히 진행이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6년에서 한 7년 뒤에는 입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1구역, 2구역을 지나면은 이제 9구역이 나옵니다. 9구역이 이 흑석 뉴타운에서는 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개발되고 있는 다른 구역들, 모든 곳의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019년 10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보았더니 주변으로 구역 자체가 펜스를 이렇게 둘러놨더라고요. 지난 7월에 새 조합이 출범을 하죠. 이제 시공사와의 어떤 새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시공사의 선정 경쟁이 뛰어들고 시공사들이 왔을 때 좋은 브랜드를 원하지 않을까. 최근에 롯데건설이 르에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모습을 갖고 들어올지 아주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곳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으면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매매가 용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을 제가 또 설명시켜 드려야죠. 매물은 13억 선에서 25억 선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1+1 입주권, 그러니까 하나 플러스 하나 더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대형 면적을 신청한 매물들이 약 20억 원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를 신청한 조합원 매물은 프리미엄이 10억 원 이상이 지금 붙어서 18억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투자금은 우리가 봤을 때 10수억이 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18억짜리를 사야 된다. 그러면 최소 10억에서 16억 이상의 운용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구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 3구역입니다. 자, 이쪽에는 흑성 리버파크 자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이고요. 규모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 26개 동, 총 1772가구 규모로 2023년 2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은 장점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해요.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그 다음에 사우나, 골프 연습장, 카페 이런 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수영장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흑성 뉴타운에서 가장 이 안쪽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뒤에 서달산을 뒤에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고요. 다만 반면에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1구역, 2구역처럼 역세권은 아니죠. 여기로 갈 때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지역은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요. 쭉 한강변 쪽까지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구역이거든요.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또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는 중간중간 자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좀 아쉽다. 3구역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학원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 구역의 그 면학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매물을 봐야죠. 어차피 투자해서 내 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남의 이야기니까. 전용 59제곱미터 입주권이 지금 12억 선에 있고요. 84제곱미터 입주권이 17억 원의 실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지 공인중개사 얘기를 들어봤어요. 3구역 물건은 대략 14에서 한 15억 원 선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 비용이 한 19억 선이라고 하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각각 7억, 10억 선까지 좀 미뤄본다면 피가 많이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피가 바로 웃돈입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상당히 귀해서 계약이 순조롭게 성사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11구역을 마지막으로 다뤄볼 텐데, 사실 흑성 뉴타운의 핵심 지역으로 보는 그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요. 흑성역에서 이제 9호선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작역에서 4호선하고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4호선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구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4호선으로 환승이 되면 용산도 갈 수 있다. 서울역도 갈 수 있다. 명동도 갈 수 있다. 그 밑으로는 과천도 갈 수 있다. 게다가 9호선은 서에서 동으로 해서 강남을 쫙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포인트 요소 다 지나가서 삼성동까지 연결이 돼요.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그리고 지형의 모형을 보니까요. 흑서 전체가 한강 쪽에서 위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강이 낮은 지대고 그 뒤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조합이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신탁사가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시공사 10개의 건설사들이 경합을 벌였었어요. 대우건설의 서밋 더힐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서밋 더힐은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구성되는 단지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6층, 25개 동, 1,509가구로 지어져 있고요. 조합원 물량이 699가구고요. 임대로 257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553가구가 나와요. 최근에 11구역 빌라가 19억에 거래가 됐어요. 매물은 18억부터 지분이 큰 주택은 20억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요즘에 대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가격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있는 분의 또 잔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흑성 뉴타운에서 이런 점 저런 점 이모저모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가 가이드를 드려야 되겠죠? 이곳의 현재 입지의 가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죠. 하나는 여기가 중강남이어서 그리고 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어서 별 5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는 여기가 이제 언덕이에요. 지형 자체가 한강부터 위까지 언덕으로 쭉 되어 있고 일부 언덕은 경사가 좀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덕이라는 점에서는 좀 마이너스를 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덕까지 합했을 때는 한 4점, 입지는 한 4.8, 4.8로 하겠습니다. 4.8.
교통 여건을 말씀드리는데 얘는 교통 여건은 일단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4호선도 연결이 되고 9호선 자체가 너무 좋죠. 그리고 올림픽대로 있고 강변북로 있고 강북 쪽 가는 것도 수월하고 그래서 교통 여건은 제가 5점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경사진 곳에서 내려오기도 약간 거추장스럽고 몸이 좀 힘들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점을 드리고 싶은 것은 9호선이 참 매력적이다. 자, 물리적 요인 말씀드려야죠. 지금 상태로서는 낙후된 도시입니다. 옛날에 여기는 달동네였어요. 그렇게 잘 사는 동네의 느낌이 나진 않았어요. 노후돼 있고 당연히 주차 문제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요인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 요인으로는 저는 여기에 3.5 드립니다. 자, 미래 가치 말씀드려야죠. 최근에 매매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흑석동의 이런 비개발 구역을 보더라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여기도 5점을 받아야 된다. 왜냐? 흑석동이 짜려보는 곳이 어디죠? 용산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5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점이 계산 결과 4.6점 나왔습니다. 4.6점 반올림에서 4.6점 나왔는데 4.6이면은 돈만 있으면 사셔야 돼요. 자, 게다가 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흑석동 좋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흑석만 바라보면은 시야가 짧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노량진도 지금 개발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노량진도 재개발로 개발 중입니다. 흑석동과 노량진 사실 거의 붙어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양쪽이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중간에 본동은 지금 개발 중에 있지는 않아요.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노량진 재개발 지역이 어렵다, 비싸서 그리고 흑석 재개발 지역이 어렵다면은 본동 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본동 쪽도 반드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흑석 재개발구역, 흑석 뉴타운의 앞쪽에 보면은 아파트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수대 현대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한강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실거래를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상승장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정말 한강을 제대로 붙어있지 않나요? 명수대 현대랑 한강 현대 보세요. 제대로 붙어있죠? 엄청나게 붙어있잖아요. 그럼 이곳은 아직은 특별한 재건축 소리는 들리진 않아요. 하지만 뒤에 배경이 높은 몸값이 높은 땅값으로 발전이 되면 앞에 붙어있는 두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몸값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1:1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재건축이 어렵다면 리모델링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뒤에서 땅 가치를 받쳐주고 막 키워줬는데 한강에 직접 근접해서 달라붙어있는 이 두 아파트, 두 단지가 어떻게 외면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두 아파트에 투자를 추천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동 쪽의 구축을 보시고 또 본동이 아니라 흑석동의 개발구역이 아닌 곳에 한강이 붙어있는 아파트 꼭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싶습니다. 가을에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쌀쌀할 때 더더욱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